네,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이미 좀 다룬 바 있는 상속입니다. 상속은 저번에 그 RPS 예제할 때 좀 많이 했었죠. 그 클래스를 이제 조금 수정하고 싶은데 이렇게 수정한 클래스 이름을 이제 먹어가지고 새로운 클래스 이름을 이제 만들어주고, 네, 뭐 수정을 하고 추가할 함수들을 이렇게 쓰면은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예시로 들었던 게 이제 이런 거죠. 업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이닛은 뭐 그 0을 넣고 업이라는 거는 여기다 1을 더하고 그다음에 요런 이제 출력값을 이제 주는 업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업이라는 애를 이제 상속받아서 업점프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애는 그 여기 있는 기능을, 그러니까 업이 갖고 있던 모든 이제 이 메소드들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아서 쓸 수 있고, 거기에 점프라는 애만 이제 추가적으로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셀프하고 점프 사이즈를 입력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구조는 그 요거는 그 여기 그 요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되어 있으면 그 이 업 점프라는 그 요거는 얘가 이제 그 갖고 있는 얘가 이제 더 큰 그 부모 클래스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속해 있다. 그래서 이 업 점프라는 클래스는 요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업이라는 애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는 이제 그 부모와 같은 애죠.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물려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클래스가 있는데 add라는 클래스를 선언하고 init 그 다음에 ab 이렇게 해서 ab를 그냥 간단하게 입력받고, 그 다음에 출력은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간단한 함수죠, 그렇죠? 근데 add 2, 3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 여기에 그 add라는 함수를 실행하면은 2하고 3이 더해져서 5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뮬이라는 거를 이제 실행하면 이거는 그 곱하기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df 뮬이라는 함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당연히 그 이 add라는 그 클래스에서 생성된 인스턴스는 이러한 메소드가 없다. 그래서 에러가 나게 되겠죠. 반대로 MUL이라는 그 클래스를 선언해갖고 여기에는 이제 init으로 AB, 그러니까 여기 있는 init이랑 여기 있는 init은 똑같죠. 그냥 AB를 이제 그 3, 4 이렇게 하면은 3이 A에 들어가고 4가 B에 들어가고 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메소드를 실행하면 이 두 개가 곱해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거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add에 있는 것도 얘가 물려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자식 같은 거고 얘는 이제 부모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것도 여기 물려주고 얘가 갖고 있는 것도 여기 물려주고,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거를 얘하고 얘가 갖고 있는 속성을 다 갖고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패스했다라는 거는 얘가 두 개가 갖고 있는 속성을 내가 그 같이 그냥 그 합쳐서 정의만 하고 따로 뭐 추가적인 거는 정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거는 우리가 하나만 이렇게 상속받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 양쪽에서 이렇게 그 메소드들을 상속받게 되면은 여기에는 add mul이라는 클래스에서 2, 3을 만들게 되면 a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5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 있는 add는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거를 물려받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실행하면은 얘는 이제 더하기도 되고 곱하기도 되는 6이 이제 되는 거죠. 얘는 여기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좀 찝찝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얘가 갖고 있었던 거는 언더바 이닛 언더바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add라는 함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거는 또 다시 언더바 이닛이 있고,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어가 여기에 갖고 있죠. 그래서 내가 더하기를 하고 싶으면은 요게 여기에서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곱하기를 하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멀티플라이 함수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실행이 될 텐데 근데 얘는 얘한테 요거 두 개를 물려받고 요거 두 개를 물려받는데 이게 좀 겹치죠. 그렇죠? 물론 겹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도 그냥 이렇게 넣는 거고 여기에도 이렇게 넣는 건데 이게 좀 겹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능상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겹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어떠한 함수가 이제 정의되느냐 이런 게 좀 궁금하죠. 그래서 그 좀 바꿔봤습니다. add라는 애는 init이랑 add를 갖고 있는데 add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init을 실행하면 이거는 add 클래스에서 정의된 init 메소드가 실행됩니다. 요거 프린트를 한번 해주고 요거는 그러니까 확인용이에요. 확인용.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프린트 그러니까 그 MUL 클래스에서 정의된 init 메소드가 실행됩니다. 요거 이제 두 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add나 MUL 부분은 똑같이 정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얘를 이제 같이 상속받아 가지고 add MUL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은 요거를 생성할 때 add에서 정의된 init 메소드가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시되고 여기에서 있는 얘는 무시되고 얘가 지금 동작하는 거를 알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 add하고 MUL 있는데 얘가 먼저 썼잖아요. 그래서 겹칠 때는 이 먼저 쓴 애가 좀 더 우선시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걸 하면은 얘는 이제 여기에 있는 add 클래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상속 구조에서 얘가 이제 우선시 되는구나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이제 방법이 그 파이썬에서는 add 여기에 MRO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하면은 뭔가 이제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클래스 이름인 것 같고 요것도 클래스 이름이고 요것도 클래스 이름인 것 같죠. 그래서 얘하고 이제 가장 그 가까운 부모는 요거고 요거의 부모를 얘로 그냥 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또 뭐 이상한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에 이렇게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족보가 꼬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얘가 이제 있는데 얘도 기능을 물려받고 얘도 기능을 물려받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add mul이 그러니까 이거를 얘를 이제 상속받은 뭐 어떤 더미 클래스가 있고 그쵸? 이런 더미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족보가 이제 꼬이는 상황 이렇게 병렬로 상속받는 경우에 좀 꼬이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먼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클래스 add 얘는 이제 얘를 이제 이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요것도 그냥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이렇게 상속받아가지고 그러면 얘에서 이닛을 정의했더라도 얘가 이제 다시 이거를 재정의하게 되면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요 버전이 갖고 있게 되겠죠. 요거는 한번 정의된 게 그대로 있으니까 물려받아주고 요거는 새로 추가가 되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원래 여기에서 잠깐만
없어 왜? 처음에는 얘가 정의가 되고 얘도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게 물려받아주면서 얘는 이제 이렇게 재정이 되니까 여기 정의된 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요거에 추가적으로 정의되니까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애는 이제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얘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닛은 여기 있는 거를 따르고 얘는 그 여기 있는 거를 쓰고 그 다음에 이 MUL 함수는 여기에 위에서 이제 상속받은 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물려 쓸 테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 치면은 이렇게 순서가 받았다 치면 이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는 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MUL 곱해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능도 있고 그렇죠? 이러면 족보가 꼬일 일이 없습니다. 뭐를 해야 되는지 이제 명확한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를 정리하는 게 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면은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ADD MUL이라는 게 가장 자식 쪽에 가까운 애고 얘는 그 자식의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클래스, 바로 위에 있는 슈퍼 클래스고, 요거는 다시 여기에 또 그러니까 얘를 거슬러 올라가면 또 얘가 나오고, 얘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얘가 나오는데 일단 이제 이러한 구조로 갖고 있다라고 얘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요거를 만들고 요거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순서대로 보면은 지금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본인 자신, 그 다음에 본인 자신의 한 단계 위에 있는 슈퍼 클래스,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단계 위에 있는 요거 슈퍼 클래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를 이제 슈퍼 클래스가 없긴 한데 이 오브젝트라는 또 슈퍼 클래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자 다시 요렇게 실행을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있고 그다음 얘하고 얘가 이제 패러럴하게 받았잖아요. 그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요것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된 구조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구조잖아요. 지금 DD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면 얘도 나오고 ADD 지금 이러한 구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러한 구조로 파이썬에서는 해석을 안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ADD UL 그다음에 요거 ADD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지었던 코드 있죠. 그 순서로 한 거하고 똑같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상속을 받는 경우 그냥 그 둘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조를 재편해요. 그래서 요 MRO에 있는 방법으로 그 교통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상으로는 요런 거죠. 여기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얘도 나오고 여기 두 개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이제 오브젝트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런 서열로 이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오브젝트라는 게 뭐냐면은 그 모든 이제 상속 구조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점에 있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게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는 최상위에 있는 슈퍼 클래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클래스 ADD라고 이제 쓰면은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클래스고 상속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거를 상속받아갖고 만든 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하고 똑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되죠. 얘는 이거의 서브 클래스고 그다음에 얘의 서브 클래스가 또 얘가 있고 뭐 모든 클래스는 얘의 서브 클래스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두 개의 이제 서브 클래스가 이렇게 되니까 원래는 이제 이러한 구조죠. 그렇죠? 그렇지만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교통 정리를 해서 이해한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개념 노름인데 그 이제 그 모든 클래스는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하면 돼요. 모든 클래스는 타입 클래스에서 찍힌 인스턴스로 제가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또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의 구조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최상위에 오브젝트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앞으로는 이제 이 MRO 구조상 이 오브젝트가 최상위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이제 당연한 거니까 요거를 좀 생략하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 표시할 때. 그래서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원래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하는데 오브젝트에 있는 거를 상속받아 갖고 클래스를 만든다. 이렇게 해도 이거하고 얘하고 그냥 똑같은 코드입니다. 요것도 이제 그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죠. 그러니까 스튜던트 클래스랑 스튜던트 롱 클래스가 있었는데 먼저 이제 스튜던트 롱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갖고 요런 거를 이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리턴할 때 셀프를 리턴하지 않았고 오류가 생기는 코드였죠. 그래서 이 코드를 수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재정의를 했는데 이 처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걸 또 싹 지우고 이렇게 하고 원래는 여기 있는 내용을 재정의했는데 이게 이제 틀렸다는 거죠. 어디가 틀렸냐면은 여기가 이제 틀린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틀려서 마지막에 리턴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올바르게 코드가 동작한다라는 내용을 했었죠. 따단 이렇게 그렇죠? 뭐지 이거? 왜 이거 뭐 이상한 거라? 아 휴학을 해야지 이제 이상한 걸 또 하고 있네. 휴학 플러스 휴학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휴학 등록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코드를 제가 그 소개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는 얘는 사실 이 코드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요거를 싹 지우고 어떻게 써도 된다. 슈퍼 그냥 이거는 외우세요. 한번 외우듯이 가로 열고 닫고 그다음에 여기서 ADD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첫 입력은 이제 요거를 받는다 쳐도 두 번째 요거 스테이트를 이제 받으면은 이렇게 되고 이 코드하고 이 코드는 똑같이 동작한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스튜던트라고 써요. 스튜던트를 왜 쓰냐? 이 본인 클래스 이름, 본인 클래스의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셀프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 위에 있는 요 코드랑 똑같은 효과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코드에서 얘를 이렇게 해줘도 똑같은 코드가 됩니다. 추천하는 코드는 이제 요건데 이거 아니면 요거를 추천하는데 요게 좀 더 명확합니다. 이거는 그 얘보다 상위에 있는 요 클래스 있죠. 요 클래스에서 어떤 이제 인스턴스 비슷한 게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인스턴스가 이러한 메소드를 실행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거의 돼요.
그래서 그 이 스튜던트 클래스의 이제 슈퍼 클래스라는 의미에서 요 스튜던트라고 이제 쓰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요 코드가 동작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 얘가 그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중요한 그림 아니겠지 뭐. 그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생각나는 게 없는데 없는 것 같아요. 잠깐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있지? 왜 깨져 있지?